자, 이번 시간에는 엑셀 시트에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된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내용을 보강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사진이 있다면은 같이 첨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주기 쉽습니다. 특히 스마트폰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전보다 쉽게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우리 카메라 같은 이 장비들이 좀 필요 없을 정도로 좀 쉽게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엑셀에다가 사진을 넣는 방법과 우리 넣은 사진들을 어떻게 꾸밀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삽입하기 위해서 우선은 삽입의 그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과 틀린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우리 클립아트 같은 경우나 도형은요, 컴퓨터 안에 있는 것들을 넣는다, 또는 미리 만들어진 것을 넣는다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림이라는 것은, 즉 사진, 우리 컴퓨터 안에 저장된 거를 넣는다. 근데 보통 우리가 촬영한 사진들을 넣는 게 많다라는 거겠죠. 자, 그림을 한번 클릭해 보면요,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 삽입이란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예제 파일 폴더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민들레라는 파일과 전통 정원이라는 파일, 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는 전통 정원이란 파일을 선택하고 삽입 단추를 누를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여기 파일에 보시면 모든 그림이라고 나와 있고 굉장히 많은 확장자들이 지금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엑셀에다가는요, 또는 오피스 관련 프로그램들은 대부분의 확장자를 가진 일반적인 그림 파일들은 다 입력할 수 있다, 삽입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모든 파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모든 그림 파일, 모든 그림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래에 보시면 저는 지금 삽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삽입 말고 파일의 연결, 삽입 및 연결이 있는데요, 삽입으로 하시게 되면요, 엑셀 통합 문서 파일에 선택한 이미지가 함께 저장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파일 안에 이미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같이 저장된다는 소리예요. 즉, 파일의 크기에 플러스 이미지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파일 전체의 용량, 크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의 용량이 너무 클 때는 파일의 연결, 그림 파일을 삽입하지 않고요, 파일의 위치만 연결합니다. 위치 정보만 기억하게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파일의 연결이 되는데요. 파일의 연결을 하는 건 좋은데요, 보통 우리가 파일을 보낼 때 엑셀알만 툭툭 이메일로 아니면 USB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림을 같이 안 보내서 그림이 엑박이라고 그러죠? 엑스박스 안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실수를 덜게 하기 위해서 삽입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삽입을 클릭하니까 지금 이미지가 화면에 가득 차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보이지만요, 여기 조절점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여요. 조절점을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그냥 드래그 하시면요, 원하는 크기로 드래그가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좌우로나 아니면은 상하로만 조정할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미지가 이렇게 찌그러질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찌그러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 같은 이미지를 가져왔을 때 가로나 세로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르고 조정하도록 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왜곡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이미지를 가져오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한번 이미지, 이 그림에 대한 도구, 서식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그림 도구 서식이 표시가 되게 되는데, 조정 그룹과 그림 스타일 그룹, 그 다음 정렬과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조정 그룹을 보시게 되면요, 밝기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조정 그룹을 잘 활용하시면요, 우리가 포토샵 같은 그래픽 소프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좀 그래도 이미지를 보기 좋게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밝기는 말 그대로 이미지의 밝기입니다. 자, 0%가 표준인데 플러스 10%. 자, 이미지를 잘 보세요. 이미지가 밝아졌죠? 자, 좀 더 밝게 플러스 20%. 자, 좀 더 밝게. 예, 너무 밝아지면은 이미지가 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흰색 벽이 잘 안 보이게 되죠? 자, 이미지가 너무 어두울 때 밝기를 올려주시고요, 너무 밝을 때는 약간 낮춰주시면 좀 더 생동감 있게, 이미지가 조금 더 생동감 있죠.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이 나죠?
생동감 있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어두워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저는 그대로 놔두도록 하고요. 이번엔 대비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대비는 명암이라고 그러는데요. 밝은 곳을 더욱 밝게, 그리고 어두운 곳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명암입니다. 명암을 조금만 활용하시면요,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플러스 10%. 자, 밝은 데가 좀 더 밝게, 어두운 데는 좀 어둡게 강조가 되고 있죠. 예, 하지만 너무 많이 쓰면은 좀 왜곡됐다라는 인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요, 이미지가 점차 회색 계열의 이미지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생동감 있게 플러스 10%나 20% 정도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시 칠하기라는 그룹을 배우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촬영한 컬러 이미지, 이게 약간 갈색 계열이 많이 보이는 컬러 이미지가 들어갔는데요. 다시 칠하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컬러 모드와 어두운 변형, 밝은 변형, 이 세 가지 미리 설정해 놓은 색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컬러 모드의 첫 번째 보면요, 이게 회색조라고 해서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자, 칼라 사진을 흑백으로, 예, 좀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 엑셀Y를 화면으로 보여준다, 그러면 칼라 이미지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 흑백 프린터로 출력을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레이스케일로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아, 출력될 때 이런 느낌으로 나오겠구나, 흑백 프린터일 때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요, 세피아라고 해서 그 흑백이란 개념, 이 그레이스케일이란 개념은 똑같은데 색이 좀 들어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약간 갈색 톤이 나오죠. 그 다음 보시면은 희미하게, 잘 보이지가 않죠. 또는 아예 흑백으로,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사진이 아니라 그림, 뭐 붓이나 뭐 펜으로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자, 어두운 변형은도요, 마찬가지 지금 보고 계신 색깔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칼라를 다 없애고요, 파란색 계열에 이렇게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또는 붉은색이나 녹색 계열, 보라색이나 다른 색 계열로 이런 식으로 마치 잡지나 화보에서 보는 이미지와 같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밝은 변형은요, 이 어두운 색깔보다는 밝게 바꾸는 건데요, 희미하게 하고 좀 같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신 것처럼 밝은 회색으로, 회색 계열로, 또 밝은 파란색이나 빨간색, 이런 계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사진보다는 이렇게 그림과 가깝게 만드는 효과라고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타 변형이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여기에 없는 색들을 직접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투명한 색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보시면은 요 그림에 보시면 약간 흰색인지 하늘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 하얀 하늘이 나온 부분들이 있겠죠. 자, 이 부분들이 뒤에 있는 엑셀 시트의 셀 구분선, 경계선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구분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 구분선을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 자, 가리기 때문에 이미지에 이 같은 색깔, 이 흰색일 거예요. 흰색과 같은 이 계열의 색을 없애볼 거예요. 자, 다시 칠하기에 투명한 색 설정을 선택하시고요. 자,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바뀌었죠. 자, 여기서 없애려는 색깔, 제가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색깔을 꾹 클릭하시면은, 자, 뒤에 점선 보이세요? 자, 뒤에 선들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동일한 색들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투명한 색을 설정할 때는요, 한 가지 색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색깔하고 다른 부분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요, 요 이미지의 벽이 이쪽도 흰색이 같은 색깔이었나봐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투명하게, 이렇게 투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꾸는 곳의 색깔과 같은 다른 곳의 색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림을 다시 원래대로 도려올게요. 자, 그림을 원래대로 클릭하시면은 크기도 색깔도 없어진 부분도 모두 원래대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크기를 줄이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Shift를 누르고 크기를 줄이시면은 이미지의 가로나 세로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림뿐만이 아니라 도형이나 클립 아트를 이동하시거나 크기를 줄일 때도 Shift를 이용하시면은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잘 유지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림 압축과 바꾸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림 압축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삽입된 이미지는요, 그 이미지의 크기만큼 파일 크기에 저장된다는 겁니다. 근데 엑셀에서 저장하는 파일의 크기가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작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미지의 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최대 해상도로 촬영했을 경우에 약 2메가, 3메가 정도가 차지한다는 겁니다. 파일 하나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압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을 압축을 한다는 건요, 용량을 줄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림 압축에서 여러분들이 압축을 하시게 되거나 옵션에서 출력할 이미지에 맞게 압축을 하시면은 파일의 용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바꾸려고 그래요. 이미지의 위치나 이미지의 크기나 이미지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 이미지만 다른 이미지로 바꿀 수 있을까? 예, 가능합니다. 자,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그림 바꾸기를 클릭하시면요, 그림 삽입 대화 상자가 다시 나타나는데 우리 샘플 파일, 예제 파일 폴더에 있는 민들레라는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삽입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전에 있던 전통 정원이라는 사진이 사라지고 민들레 사진이 삽입되게 됩니다. 크기가 변경되거나 위치가 변경되지 않았죠. 다시 말하면 모든 속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민들레 사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이게 바로 그림 바꾸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좀 더 제가 축소한 다음에요, 자, Shift 누르고 드래그하면 편하다 그랬죠. 자, 이번엔 그림 스타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스타일은요, 여러가지 효과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액자 효과입니다. 지금 보시는 목록처럼 다양한 액자 틀 모양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걸 선택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미지의 바깥 부분에 흰색 이미지 틀이 삽입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네요. 자, 또는요, 그림자가 들어가거나 약간 비치는 효과와 함께 테두리가 둥글게 되는, 또는 바깥 부분을 흐리게 만드는, 또는 동그란 모양으로, 또는 디자인된 재미있는 모양으로, 또는 옆이 회전된 것 같은 느낌으로, 또는 3차원 입체와 같은 효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설정되어 있는 우리 서식들, 그림 스타일을 이용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그래픽 효과로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토샵 같은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좀 더 보기 좋게 그림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림 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도형은요, 클릭하면은 도형밖에 안 나타나요. 이게 왜 그림 도형일까요? 여러분들은 도형을 삽입할 때 배웠잖아요. 이건 그냥 도형입니다. 근데 그림 도형은 이렇게 활용합니다. 이 사각형 중에서요, 우리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클릭해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각형이었던 이미지의 바깥 부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모서리가 둥글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지를 선택한 도형의 모양에 맞게 자동으로 바꾸는 것을 그림 도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림 도형을 선택하고요, 이번에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원형. 자, 타원을 선택하니까 얘 타원 모양으로 변경됐어요.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별 및 현수막에서 우리 별 모양, 우리 폭발2라는 별 모양을 선택해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 도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도형을 원래대로 사진처럼 만들려면요, 다시 저는 사각형에 직사각형을 한번 선택해서 다시 원래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그림 테두리인데요. 자, 우리 테두리 효과를 넣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요, 윤곽선 없음으로 되어 있죠. 자, 테두리를 제가 검은색으로 선택하니까, 자, 지금 진하게 보이세요? 예, 이렇게 진하게 표시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검정 텍스트 1을 선택해서 검은색 테두리를 넣고요,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두께를 좀 더 굵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는 대시를 집어넣어서 테두리 모양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바깥 부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테두리를 삽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만약에 테두리를 다시 없애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 윤곽선 없음 다시 한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림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효과는요,
우리가 도형이나 우리가 클립아트를 배울 때 우리 교과와 동일한데요. 기본 설정, 미리 설정된 교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에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교과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 밑에 그림자, 이 그림자를 넣거나 또는 반사되는 효과 또는 네온과 같이 바깥 부분을 강조하는 효과 또는 바깥 부분을 부드럽게 만드는 부드러운 가장자리 또는 3차원 입체나 회전시키는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 스타일 그룹을 이용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좀 더 빠르고 쉽게 원하는 모양으로 또는 재미있는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림 스타일에는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효과 또는 사진에 어울리는 효과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정렬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맞춤과 회전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 맞춤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한 사용 용도는 없습니다. 보통 이미지는 드래그하기 때문에 여기 딱딱 맞게 조정하는 거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전 부분은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회전은 이런 회전입니다. 녹색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하는 회전, 요것만 회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전에는요, 오른쪽으로 돌리거나 왼쪽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돌려서 찍을 때, 사람이 모두 나오게 할 때, 그럴 때 보통 돌려서 찍는다고 그러죠. 세로 사진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세로로 찍힌 사진을 가로로 또는 가로로 찍힌 사진을 세로로 바꿀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또는 상하 대칭. 자, 이미지가 원래 이 꽃의 줄기를 보시면은 위로 가 있죠. 상하 대칭으로 하니까 아래로 가 있죠. 이렇게 위와 아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좌우 대칭. 자, 지금 가운데를 기준으로 민들레꽃이 오른쪽에 있죠. 좌우 대칭을 하니까 꽃이 왼쪽으로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좌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타 회전 옵션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전 각도나 여러가지 높이 그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미지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원하는 부분만 남기는 자르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자르기를 클릭하면요, 자, 테두리를 잘 보세요. 테두리가 이런 식으로 까만색의 막대 모양이 표시되게 됩니다. 마우스 포인터 모양도 바뀌신 거 보이시죠? 자, 이미지에 제가 노란색 꽃 부분만 남기려고 합니다. 자, 왼쪽에 가서 마우스를 드래그. 자, 검은색 선으로 드래그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요 정도까지. 자, 이미지가 자동으로 없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오른쪽도 같은 방법으로 드래그. 자, 아래에서 위로 쫑 드래그. 자, 위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아래로 드래그. 자,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자, 마지막 이미지를 제외한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잘라냈다라는 것,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엑셀에서 자동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낸 것들도요, 그림 원래대로 클릭하시면은 모든 서식을 제외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돌리기. 자, 취소하시면은 아까 우리가 잘라냈던 이미지 형식으로 우리가 다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삽입한 그림을요, 그림 도구를 이용해서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타일도,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도형 모양으로도 바꿀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색으로 또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남기거나 상하 좌우로 회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